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전례 없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특히 괄목할 만한 변화와 성장을 보여준 분야가 바로 문화예술계입니다. 여기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지역 문화예술과 콘텐츠 영상산업에 대한 육성을 해나가며 그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눈에 띄는 사업으로 주목을 받으며 성공적인 2022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수장 김영덕 원장 모시고 올해 성과와 내년 계획까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12월이면 저희 지원 사업들을 정리를 하고 결과 보고도 하고 네. 또 한쪽으로는 내년도 사업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매우 음.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참 멀게 느껴지면서도 도민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기관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조목조목 좀 설명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음. 문화예술, 예를 들자면 미술이나 네. 연극이나 이런 분야를 지원하는 업무도 맡고 있고 또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업무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이라고 하면은 네. 방송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콘텐츠라고 하는데 문화예술과 콘텐츠를 지원하는 지능기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문화예술 면에서는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서 네.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를 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콘텐츠 영역에서는 네.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아,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네. 저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현재는 일상 회복에 접어들었지만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돈의 많은 문화예술인과 업계가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서 문화예술진흥원의 그 고민도 참 많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멈췄지 않습니까? 특히나 문화예술 쪽은 공연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타격이 좀 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도민들을 위해서 문화예술 지원들을 계속 해왔고요. 네. 그래서 힘들어하는 도민들을 조금이나마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네. 그런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 코로나 극복을 위한 희망 콘서트를 개최를 아, 한다거나 네. 그리고 또 예술인들의 일자리, 음. 아무래도 예술인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예술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을 전개하기도 하고 네. 또 예술단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아, 지원까지.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대면이 어렵다 보니까 온라인에서의 예술 활동도 네. 지원을 하는 그런 다양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코로나19가 사실 문화예술계에는 위기이자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행히도 좀 긍정적인 변화를 맞았는데 대면과 비대면 또 만남과 영상이 동시에 가능해졌습니다. 변화를 좀 실감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크게 대별을 할 수 있다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대별이 될 텐데 코로나 이전에도 비대면 형태의 행사들도 있었긴 있었습니다만 네, 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대면 행사가 중심이었고 그랬죠. 보조적으로 비대면 행사들이 이루어져 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한 2년 동안은 거의 대면 행사 중심이 아니라 네, 비대면 행사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도 하나 일상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이긴 하나,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 오프라인 행사도 하고 네, 이걸 동시 중계해서 온라인에서도 공개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일부 의견을 들어보니까 네, 특히나 이제 창원에서 만약에 행사를 오프라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네, 만약에 이제 원거리에 계신 분들, 내륙에 있는 분들
합천이나 함양이나 이런 쪽에서 오신 분 이제 이런 쪽에서는 창원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행사들을 네. 보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고 어, 그리고 또 바쁘셔가지고 네. 행사를 놓치신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에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한번 몰아보기를 한다거나 맞아요, 확인하는 맞아요. 그런 형태로 유튜브 등을 이용하는 음, 그런 패턴들이 자리 잡아서 지금은 오프라인만이 아니라 온라인 형태의 비대면 사업들도 음. 일정 부분 자리를 잡았다고 네. 보여지고 앞으로도 오프라인과 병행해서 온라인 형태의 행사도 음. 지원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처럼 정말 비대면으로 하는 행사들이 참여 기회를 더 확대하는 좋은 음,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진흥원에도 하나의 성과로 네. 주목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콘텐츠 마케팅 지원 사업이 굉장히 성과를 거둔 것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 콘텐츠 마케팅 지원 사실은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느껴지는데 어떤 겁니까? 도내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안정적인 시장 진출 그리고 국내외의 판로 개척을 네.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음,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멘토링을 해드린다거나 네. 그리고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한다거나 어, 그리고 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외 마켓 참가를 지원한다거나 네. 그리고 마케팅 인프라를 지원하는 음. 그런 사업들을 통칭을 해서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원 사업을 위해서 경남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가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네, 시기를 보니까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거의 바로 좀 생겼더라고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2020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년째이긴 한데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음. 여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한 25개사 정도가 되는데 어, 주로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개소된 지 한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역량들이 주로 창 제작 지원 쪽에 몰려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창 제작 지원들이 이루어져 왔고 음. 그래서 이제 창 제작된 콘텐츠를 이제 시장에 팔아야 되는 네.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도 마케팅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시장 개척도 하고 국내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5개사를 포함한 다양한 도내 마케팅 기업을 지원하는 게 이 센터가 하는 일이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네, 뭐 그것만이 마케팅 지원만은 아닌데 창 제작 지원도 하고 네. 입주해 있는 업체들에 대한 다양한 서포트도 하고 어, 그리고 마케팅 지원도 하고 네.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25개사가 지금 입주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숫자라서 좀 음. 놀랍기도 한데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캐릭터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아, 게임 기업도 네.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 솔루션 기업도 어, 있고 다양한 콘텐츠 장르의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진흥원에서 보실 때 음. 도내 그 콘텐츠 기업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 숫자적으로는 전국에서 봤을 때 한 6위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서울이 이제 첫 번째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산, 대구, 인천, 그다음에 이제 경남입니다. 네. 그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사업체 수는 2020년도 콘텐츠 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4,499개 네. 정도이고요. 다만 이제 생각보다 많아 보이긴 한데 네. 주로 소매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어, 통계에는 이제 PC방이라든지 네. 노래방 같은 소매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은 이제 규모를 가진 컨텐츠 기업이라고 할 만한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네.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종사자들은 13,500명 정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종사하고 계시는 영역은
출판업에 네. 한 3,500명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악,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래방 등을 포함해서 네. 음악업계는 2,500명, 게임이 한 2,200명 정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0년 기준이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3년, 2년 정도가 흘렀기 음. 때문에 더 많이 좀 늘었을 수도 있겠네요. 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적인 소매업 분야에서는 타격을 많이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오히려. 네.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2020년도 일정 부분 코로나 영향 때문에 2019년 대비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코로나가 이어졌기 때문에 2021년, 22년도 코로나 영향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업체나 종사자 수, 매출 등이 전년 대비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콘텐츠 기업이 성장하기도 했지만 또 소매업 같은 기준에는 많은 타격을 받아서 좀 줄었을 것이다. 이런 네. 분석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의 성과가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성과들을 좀 꼽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대면이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2년 만에 시장 마켓 참가 지원들을 개시를 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마케팅 인프라 구축 사업도 추진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성과로는 메가과 크리스라는 콘텐츠 기업이 있는데 네. 해외 유망 기업과 MOU를 체결한 바가 있고 알리나 메이커, 플렉시바 같은 경우에도 국내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피플레이는 내년에 출시될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는데 네. 투밀이라고 합니다. 투밀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의 사전 마케팅을 실시를 했는데 한 1,000명 정도의 사전 가입자 유치에 성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컴퍼니는 한 3,700명 정도의 유저 수를 확보를 했고 네. 킥더도 SNS 마케팅을 했는데 제품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디 게임 개발사입니다만 플레이라는 곳은 킥스타터 펀딩 런칭에도 성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인인 제가 듣기에는 이런 성과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전체적으로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기업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신 분이 바로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좀 궁금합니다. 경남 콘텐츠 산업의 어떤 차별화, 또 경쟁력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다양한 어떤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경남은 이제 옛부터 해양 문화하고 내륙 문화가 공존을 해왔고 네. 그런 부분들을 베이스로 해서 외부 개방성이나 독창성들이 공존하는 네. 어떤 일정 부분 다양성의 토대 위에서 문화 예술을 발전시켜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를 들면 옛부터 일본하고도 그렇고 중국하고도 그렇고 또 황하오의 예처럼 인도하고도 교류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 외에도 중동, 동남아 등과도 네. 교역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륙 중심으로는 유교나 불교 그리고 선비 문화 등을 꼽혀왔던 점들이 특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문화적인 베이스가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을 포함해서 한 800만 정도의 시장이 인근에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버금가는 준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규모의 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시장이 인근에 있다는 점에서 경남 콘텐츠 산업은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경남 콘텐츠 산업의 발전 가능성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규모의 경제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육성해야 하는 이유를 좀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뭐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친환경이면서 녹색 산업이라는 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그런 산업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탄소 배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아마 계속적으로 키워나가야 될 산업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년부터 아마 유럽에서도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되면은 유럽에서 수입을 하기 어려워지는 네. 그런 그런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아마 탄소 배출도가 높은 중공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컨텐츠 산업은 그런 걱정이 없다는 점이 네.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창의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경남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경남 청년의 수도권 이탈이 네. 굉장히 큰 이제 골칫거리인데 경남 청년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도 이 콘텐츠 산업은 육성이 된다는 점이고요. 2020년도 콘텐츠 산업 통계조사에 의하면 39세 이하의 그 종사자 중에서 네. 80%가 39세 이하라고 네. 합니다. 콘텐츠 산업 종사자 중에서 80% 이하가 청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콘텐츠 산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더더욱이나 경남이 그 콘텐츠 산업을 육성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원소스 멀티주라는 점입니다. 그 예를 들자면 지금도 1928년도에 태어난 미키마우스는 지금도 그 IP가 활용되고 있고 1년에 한 6조 원 정도를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남도 예산이 한 절반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로 슈퍼 IP로서 그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서 탄생이 됐냐면 1920년대에 로스앤젤레스라고 네. 하면 지방의 소도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미키마우스가 만들어졌거든요.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지방에서도 네. 미키마우스와 같은 슈퍼 IP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닌텐도라고 세계적인 게임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도쿄에 있어야 되지만 150만 정도 인구를 가진 교토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그리고 포코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네. 이게 부산의 게임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국민 게임이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창의성, 네.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부분은 중앙과 지방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분명히 경남 콘텐츠 기업 가운데서도 전국을 넘어서 글로벌로 활약하는 회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 또 내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바쁜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내년에는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일들 할 계획이십니까? 네, 내년에 중점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도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도민 중심, 도민 우선, 그리고 성과 중심 우선 이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사업 세팅을 다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저희가 도민의 집과 간사 네. 그리고 구 동남 전시장에 전시하고 공연 시설을 갖게 됩니다. 이런 공연과 전시 시설을 활용을 해서 도민들에게 좀 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방향에서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화 향유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술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들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생활문화 영역에서 도민들이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사업들도 중점을 둘 생각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많은 역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